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징용배상 3자 변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신정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일본 교과서 개학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죠. 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 이것은 야당으로서 해야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좀 질의하기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동의하죠? 네. 노무현 정부 때 발표를 중시하자니 법원 판단을 불신해야 되고요. 법원 판단을 중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 사법기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죠? 네, 동의합니다. 네. 정부와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징용배상 3자 변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신정당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정당 출신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 문부성이 어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령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이 약화됐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 있었는데 이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일본의 퇴행적 역사관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제 규모만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본 교과서 개학은 2021년 결정된 것이더군요.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네. 어떤 정부를 향한 비판, 공세 이것은 야당으로서 해야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관성도 있고 그리고 허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때 쓴소리가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강조를 드립니다.